안녕하세요. 오늘 메테오라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 메테오라가 약 3.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지난 24일이죠. 24일 날 HTX에 상장하면서 어차피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기류에 있었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7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영향받아서 메테오라가 또 한 번 더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업비트에서 약 3,200달러 정도 규모의 해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거래 봇이 중단이 됐어요. 스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메테오라 같은 종류의 솔라나 기반 토큰들이 한국에서 대략 보면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46에서 95%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됐었대요. 특히 이제 업비트가 한국 암호화폐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러한 차익 거래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메테오라 가격이 글로벌 시장과 우리 한국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괴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격을 독자적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식의 가격 괴리는 차익 실현 봇이 재가동되면서 며칠 내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비트의 입출금 서비스 재개 시점과 함께 맞물려서 이제 원화 프리미엄 지속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여부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며칠 내로 그냥 해소되는 이 부분을 괜히 잘못 노렸다가는 잘못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HDX 상장을 통해서 24일 이후로 한 70% 정도 상승을 했었고 또 업비트 해킹 사건으로 좀 또 상승을 하고 가격 괴리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긴 했지만 이것이 펀더멘탈 구조적인 어떤 그런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지점이다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RSI를 봐도 그냥 중립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MACD는 되게 약세예요. 되게 약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상승을 계속 한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단기 차익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거 이 가격 괴리가 있을 때 들어가서 요걸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만약에 우리 메테오라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한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불장을 대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투자의 요인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메테오라가 가지고 있는 특히 두 가지 기능입니다. 메테오라는 말하자면은 덱스예요. 덱스, DX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니어스법에서 이자 금지법이 결정이 됐죠. 이자 금지법이 되면서 어때요? 덱스 시장이 앞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수익형 자산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덱스에 오게 되면 수익형 자산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최소한 4~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이자를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덱스 시장이 클 텐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중앙화 거래소가 오라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는 1 정도로 보는데 지금 비중 자체가 이게 한 2~3년 안에는 5대5로 동일해질 것이다 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테오라가 서 있는 지점 즉 탈중앙화 거래소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런데 특히나 메테오라처럼 제가 이제 설명드린 두 가지 기술적 혁신을 이룩한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혁신을 이룬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는 전도 유망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함께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요. DLMM이에요. DLMM. 이게 뭐냐면은 유동성 공급자가 변동성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유연한 가격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손실, 로스가 줄여집니다.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없는 대다수의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뭐 기계적으로 제가 예를 든다면 더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DAMM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AMM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다이나믹 AMM. 그래서 보면 유동성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에 따라서 자신이. 이게 조절이 되니까 어때요? 가격의 미끄러짐이나 혹은 그 가격의 타이밍을 맞추는 부분 여기에서의 불명확함을 최소화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이런 두 가지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한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향후 덱스 시장이 3배, 4배, 5배 2~3년 안에 커진다라고 봤을 때 매우 전도 유망한 암호화폐다, 토큰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인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메테오라 관련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